경영 대가들의 지혜의 정수들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책 추남의 CEO 드러커. 오늘은 정말 멋진 책입니다. 비즈니스 의식혁명, 깨어있는 리더들의 7가지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분들도 강력하시죠. 제5의 경영으로 유명하고 학습조직 이론으로 유명한 MIT의 피터 생게 교수. 이 책은 우리 시대의 필독서다. 오늘날 산업시대에서 올바른 삶과 경제적인 성공 사이의 괴리감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통합할 시간이 많지 않다. 프레드 코프맨은 이를 위한 그만의 독창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 통합심리학의 아주 대가죠. 켄 윌버. 켄 윌버는 프레드 코프맨은 따뜻한 감성을 지닌 천재다. 그는 이 책에서 이성과 감성을 모두 지닌 비즈니스, 깨어있는 비즈니스를 탐구하는 스릴 넘치는 여행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이 여행을 마치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를 실천할 수 있다. 자, 구글의 세릴 샌드버그 부사장은 의식은 비즈니스에 실질적이고 깊은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업무 수행 방법을 배우는 것은 모든 이들이 더 나은 전문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데 영감을 준다. 야후의 COO 데니얼 로젠스웨이그는 프레드는 리더들이 자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책임감과 성실함을 연결하도록 영감을 주는 존재다. 이 자유는 리더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추천사로 시작됩니다. 저자 프레드 코프맨 박사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MI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관리 시스템 교수를 역임하였다. 피터 생게 조직학습센터의 상임연구원이었으며 MIT 재임 당시 올해의 교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 책이 저술될 당시겠네요. 지난 15년간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시스코, EDS,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쉘, 유니레버, 코카콜라, 시티뱅크, 디트로이트 에디슨 등 글로벌 기업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2만 명이 넘는 고위급 임직원들과 리더십 개발과 훌륭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묶어 이 책이 출간되었다. 또한 통합연구소에서 켄 윌버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그는 컨설팅 회사 엑시얼런트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으로도 컨설팅 활동 외에도 리더십에 관한 강의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정말 멋진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7가지 개념에 대해서 쭉 원칙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피터 생게 교수님하고 켄 윌버의 이 추천글도 아주 멋져서 함께 소개 부분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0여 년은 경영관리 입문서들이 폭발적으로 증대한 시기였다.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이 입문서들이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인생에는 뜻밖의 일들이 대단히 많고 복잡하며 불시에 닥치는 일들도 많다. 따라서 하나의 공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그 결과 우리가 거대 기업들과 경쟁력이 있는 전략들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또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리더들을 바꾸면 바꿀수록 실제로 그러한 조직을 세우거나 전략을 달성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한 그러한 리더들을 만나는 일 역시 점점 가능성이 낮아진다.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아는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는 경영을 훨씬 앞지른다. 그렇다면 무엇이 빠진 것일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보기에 베스트셀러가 된 경영 관련 책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업 경영에서는 그 기업 구성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그 기업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경영 관련 베스트셀러 책들에는 인간의 이러한 소질들을 어떻게 개발시키고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간의 이러한 능력들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인데도 말이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는 널리 합의가 되었지만 변화를 일으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거의 없는 상태다. 우리에게는 조직을 의식 있고 깨어있는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고 생각한다. 프레드 코프맨은 깨어있는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능력들을 최대화할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이고 참된 의미를 향한 공통의 노력 안에서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전제는 자신의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무조건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뭔가를 알고 배우려면 우선 각자에게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진정한 배움은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무능력함에 대한 당혹스러운 마음을 없애줄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상처받기 쉬운 마음 상태를 없애줄 것이다. 여기에서 얻는 것들이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질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말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분명한 약속을 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프레드는 한 기업이 번영하고 파산하는 것은 기업의 기술적이고 정서적인 이해력, 통합 능력, 외적인 성공을 뛰어넘는 성공, 이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프레드가 이러한 능력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책에서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그는 집단의 의식을 개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상세한 지도와 안내를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내가 프레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MIT 대학의 젊은 회계학 교수였는데 다른 교수들과는 다소 다른 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 그는 종종 자기 학생들에게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수업을 시작하곤 했는데 같은 곡을 다른 식으로 연주한 것을 대여섯 번 들려주고 학생들이 매번 뭔가 다른 것을 듣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식이었다. 똑같은 음악이 여러 번 연주될 때 어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음악이 CD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있는 그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점차로 깨닫는 것이다. 프레드가 지적했듯이 이것이 바로 회계학의 첫 번째 원리다. 즉 정보가 가진 유일한 가치는 듣는 사람의 멘탈 모델을 통해 정보가 해석되는 방식 속에 있다는 뜻이다. 프레드는 뭔가를 성취했음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란 다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의미 속에 있다는 사실에 논리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더 나아가 배움으로 이끄는 회계학과 그렇지 않은 회계학의 차이는 회계사와 그들의 관리자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프레드는 조직이 탁월한 장점을 갖기 위해서는 일방 통제 방식 자체를 상호학습의 문화로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실체를 나타내주는 지도가 근거하고 있는 자료나 가정들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면 엄청나게 생산적인 에너지가 분출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자료나 가정들은 사람들의 관점을 사실과는 반대로 보게 만드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프레드가 이끄는 수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그 수업을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경험으로 여겼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그를 올해의 스승으로 선출한 것이리라. 하지만 한 학기에 적어도 한두 명의 학생은 학과장에게 압력을 가해서 경영자의 원가 개선을 하나의 영적인 수행이라고 가르치는 이 정신나간 사람을 해고하라고 했을 것이다. 발명가 벅민스터 플러는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곤 했다. 벅민스터 플러는 로보트 기요사키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영감을 준 탁월한 발명가, 천재 발명가였죠. 만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포기하라. 타인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는 없다. 대신 그들이 점차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를 제공하라. 프레드 코프맨은 이 책에서 이러한 도구를 몇 가지 제공하고 있다. 이것을 사용하는 일은 진지한 실천가들에게 달려있다. 정말 동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에고 게임을 하는 우리 무의식의 프로그래밍 된 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서서히 바꿀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꾸준하게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갈 때 그때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다음은 또 켄 윌버의 추천글입니다. 비즈니스의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는 직업, 일, 무역, 상업을 뜻하는 것으로 진지하고 적절하며 합법적인 노력과 시도다. 깨어있는 conscious의 의미는 자신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에 대해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마음으로 자각하고 있으며 의식이 있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비즈니스란 주의를 기울이면서 깨어있는 방식으로 직업, 일, 무역에 종사한다는 뜻일 것이다. 물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가 처음에는 흥미로워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깨어있는 혹은 주의를 기울이는 mindful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 궁금하다. 특히 깨어있는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구절에서 내적인 세계와 외적인 세계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자극적인 구절 때문에 더욱 그렇다. 대체 세계라는 것이 몇 개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진정으로 의식 있고 깨어있으려면 그 모든 세계들을 다 알아차려야만 하는 것일까?
나는 깨어있는 비즈니스란 개념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여러 세계, 여러 지형, 여러 풍경, 여러 환경이 있다. 이것은 거대한 세계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이 세계를 항해하는 우리의 기술도 더 나아질 것이다. 외적 세계를 그린 지도가 항해에 도움이 되듯 내적 세계를 그린 지도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를 포함한 그 어떤 환경이나 세계를 여행하든 이 두 개의 지도가 합쳐져서 우리가 항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지식이 첨부된 포괄적인 지도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 모두를 자각할 수 있는 열쇠도 제공해 줄 것이다. 깨어있는 비즈니스란 사실 깨어있는 삶을 뜻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큰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대로 사는 오쇼가 묘사하는 바로는 호모 메카니쿠스,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책추남의 표현으로는 그냥 애벌레처럼 애고 게임을 하거나 미운오리 새끼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나비의 게임, 백조의 게임인 셀프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말 알아차림, 나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거에 관한 것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여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커다란 세계, 커다란 지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도가 지형을 나타내는 지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가 아무리 포괄적이고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도와 지형 자체를 혼동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 마찬가지로 불충분하거나 일부분만 나와 있는 지도, 망가진 지도 또한 원치 않는다. 사실 대부분의 비즈니스 행위를 포함한 인간의 많은 노력이 인간의 잠재력을 불완전하게 묘사한 지도나 때로는 잘못된 지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내적인 실체와 외적인 실체에 관한 이러한 부분적이고 망가진 지도들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과 직업상의 노력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그 잘못된 신념들을 뜻한다고 보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역사상 처음으로 내적이고 외적인 인간 잠재력에 관해 알려진 모든 것을 담은 지도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리고 이것에다 내적이고 외적인 실체를 좀 더 포괄적이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지도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항상 있어 왔다. 이 커다란 지도 혹은 통합 지도는 가장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모든 목표들을 뚜렷이하고 성취하는데 이 지도가 큰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커다란 지도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이 지도는 잘 알려진 세계의 주요 문화들에 담겨있는 내적인 지도들을 문화적으로 철저히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주요 문화들에는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해서 융과 피아제로 이어지는 심리학 지도, 그리고 동양의 요가 및 불교, 도교가 전해주는 지도가 포함된다. 또한 인지과학과 신경생리학, 진화심리학이 이루어낸 광범위한 결과들도 포함하고 있다. 애니어그램으로부터 마이어 브릭스에 이르는 성격 유형 분류법도 포함된다. 그리고 고대 샤먼들로부터 포스트 모던 현자들에 이르는 인간의식 변형 기법들도 포함한다. 이러한 지도를 모두 포괄하려는 의도는 간단하다. 즉 어떤 심리적인 지도와 모델이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설명하고 포함할 수 있는가다. 인간 존재는 사실 그 모든 다양한 학파들과 시스템을 고안해왔기 때문에 그것 모두를 설명할 만큼 충분히 포괄적인 모델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통합 모델이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통합 모델의 내적인 영역 안에서는 결과적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유용한 의식의 스펙트럼이 드러날 것이다. 이 스펙트럼은 몸에서부터 마음과 정신에까지 펼쳐져 있으며 이성 이전의 것에서부터 이성과 초이성에까지 뻗어 있다. 또한 잠재의식에서부터 자의식과 초월의식까지 펼쳐져 있고 감정과 윤리와 영적인 영역에까지 뻗어 있다. 이게 캐닐버의 통합사성의 모델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몸과 마음과 정신의 영역을 포괄하는 이 잠재력들이 개인적이거나 직업적인 상황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체들이 어찌됐건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 역시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잠재의식의 차원에서 당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혼에서부터 비즈니스와 교육, 여가 생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행위들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내적 심리적 실체들 이외에도 이 통합 모델에는 외적 세계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지도들 역시 포함된다. 여기에는 현재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고 있으며 경험을 중요시하는 학문에 의해 뒷받침된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에서부터 복잡성 이론과 카오스 이론까지 포함되어 있다.
내적인 지도들과 결합하게 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전체로 포괄하는 하나의 통합 지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도는 진정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요새 또 다른 용어로는 메타인지라는 단어도 한번 연관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통합 지도가 복잡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재빨리 습득할 수 있는 유용하고 아주 단순한 것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 통합 지도를 계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지도가 과연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의 스펙트럼을 포괄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즉, 이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자기, 문화, 자연 영역에서의 몸, 마음,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우리는 이미 간단하게나마 앞에서 열거된 첫 번째 부분, 즉 몸, 마음, 정신을 살펴본 바 있다. 이것은 내적 실체들 혹은 세계들을 구성하고 있는 의식의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다. 열거된 두 번째 부분, 즉 자기, 문화, 자연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의식의 스펙트럼에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근본적 환경, 실체 혹은 풍경인 것이다. 자기, 셀프는 간단히 말해 나 자신의 내면 세계나 주관적 실체들을 뜻한다. 이것은 자기 관찰, 명상, 자아 성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문화는 당신과 내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상호 이해, 공통의 의미들을 나누는 세계를 뜻한다. 가령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해관계, 고전 음악에 대한 사랑, 혹은 서로 나눌 수 있는 어떤 의미나 가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들은 주관적이라기보다는 상호적이며 해석과 상호 이해를 통해 접근 가능한 세계다. 그리고 자연은 객관적 사실, 환경, 사건이 있는 외적 세계를 뜻한다. 여기에는 인간이 만든 생산물 및 가공물은 물론 인간의 외적인 특질도 포함된다. 인간 유기차가 자연의 한 부분이므로 자동차처럼 인간이 만든 생산물도 역시 자연의 산물이며 그러므로 시스템 이론이나 복잡성 이론 같은 자연과학으로 접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풍경, 자기, 문화, 자연은 흔히 아름다움, 선함, 참됨, 즉 진선미로 알려져 있다. 혹은 예술, 도덕, 과학이라고 불린다. 혹은 간단하게 나, 우리, 그것이라고 한다. 때론 이 커다란 세 가지라고도 하는데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세계가 인간이 언제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깨어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어떤 활동을 계획할 때 이 세 가지 세계를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들은 어쨌든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하려 할 때마다 그것들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잠재의식적으로 우리를 방해할 것이다. 통합적인 비즈니스. 그러므로 깨어있는 비즈니스,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자각하는 비즈니스는 자기, 문화, 자연 안에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고려하는 비즈니스일 것이다. 달리 보면 깨어있는 비즈니스란 자기, 문화, 자연이라는 세 가지 커다란 세계 안에서 인간의식의 스펙트럼이 작용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분명하다. 즉, 통합적인 비즈니스 리더십이란 자기, 문화, 자연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잘 다룰 수 있게끔 발달되어 온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경영 이론들이 이 세 가지를 포괄하는 세 가지 커다란 범주로 분류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개인적인 동기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이 그 첫 번째 범주이고 공통의 문화나 가치를 강조하는 방식이 두 번째 범주이고 외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작업 양식, 품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 세 번째 범주다. 중요한 점은 통합적인 비즈니스 리더십은 최대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균등하게 조정되고 통합되는 방식으로 이 모든 기법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최상의 결과가 안 나올지라도 그 결과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통합적인 비즈니스 리더십은 외적 세계의 역동적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시스템 이론을 활용한다. 비즈니스를 시스템 이론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피터 셴게, 매그 휘틀리,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대중화되고 있다. 시스템 방식은 또한 비즈니스 사이클을 조사하는 데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령 Y성 기술과 관련해서는 하버드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혁신적인 연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통합적 비즈니스 리더십은 개인의식의 내적인 스펙트럼 기법들도 사용한다. 가령 다니엘 골먼에 의해 대중화된 정서지능 EQ 같은 기법들이 그러하다.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분리법은 이미 경영을 돕는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토니 로빈스에서부터 프랭클린 코비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적인 비즈니스 리더십이 자기와 자연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공통의 문화, 공유된 가치, 기업의 동기화와 관련된 폭넓은 지식들 또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기업들은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특정한 비즈니스 사이클은 조직의 문화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색에 의해 가장 효율적으로 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들은 제프리 무어의 연구나 짐 콜린스의 실험적인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두 사람 모두 장기간의 성공에서의 공통의 가치와 상호적인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즉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최대한의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세계에서 깨어있길 원한다면 통합적인 리더십이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업의 경영과 리더십에 관련된 주요 이론들, EQ에서부터 공통의 문화관리까지 모든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커다란 풍경을 포함하는 이론들 모두는 깨어있는 비즈니스라는 진정한 통합 모델 속에서 중요한 점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통합적인 방식이라면 그 어떤 방식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통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통합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몸, 마음, 정신, 그리고 자기, 문화, 자연은 모두 다 현실 속에 존재하고 모두 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모두 다 적극적으로 사건들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인간이 어떤 시도를 하건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참하게 실패하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커다란 지도, 커다란 마음. 나는 내가 쓴 모든 것에 관한 이론의 안에서 비즈니스에 접근하는 전체적인 방식에 관해 간단한 요약을 시도해봤다. 하지만 비즈니스에 관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것은 아마도 자기와 함께하는 일일 것이다. 자기, 문화, 자연이라는 세 가지 커다란 세계에서 통합적인 지배력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한다. 내 안에서 몸, 마음,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비즈니스의 세계 속에서 그것은 어떻게 나의 임무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는 내 자신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속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좀 더 깨어있는 상태로 의식할 수 있을까? 프레드 코프맨의 이 책이 지니는 커다란 가치는 바로 어떻게 이상적인 가치를 통해 유용한 가치를 세울 것인가이다. 통합적인 지배력은 정서적인 차원,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조절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난이 닥치는 것이다. 프레드 코프맨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이며 분별력과 완벽함을 갖춘 사람이다. 또한 섬세한 의식을 지닌 사람이기도 하다. 그를 실제보다 더 훌륭하고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으로 포장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내 친구인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점을 말하기 위함이다. 나는 독자 여러분들이 자기, 문화, 자연을 변형시키는 전주곡으로서 몸, 마음, 정신을 변형시키는 이 여행을 프레드와 함께 해보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이 통합적인 인식을 얻게 되면 여러분도 세계도 변화될 것이다. 자, 이 대가들이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책춘한 표현 방식으로는 한마디로 에고 비즈니스, 셀프 비즈니스, 미운 오리 새끼 비즈니스, 백조 비즈니스가 있다라고 이해하고 아주 통합적 관점으로 우리 나 자신과 세계와 우리의 어떤 관계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제 깨어있는 비즈니스에 관해서 이제 먼저 개관을 하고 어떤 것이 정말 깨어있다는 건가, 무의식적 반응이 아닌 정말 이제 제 표현으로는 에고 게임이 아닌 셀프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의식적인 비즈니스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잘 개관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7가지 원칙, 첫 번째 무조건적인 책임감, 두 번째 본질적인 성실함, 이건 인테그리티, 제가 볼 때는 참됨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세 번째 원칙은 존재론적인 겸손함, 네 번째는 진솔한 커뮤니케이션, 다섯 번째 건설적인 협상, 여섯 번째 완벽한 약속 이행, 일곱 번째 감정의 능숙한 통제. 조금 더 추상적인 단어들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례들을 들어가며 7가지 비즈니스의 의식혁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통합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한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시면 경영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비즈니스, 진짜 살아있는 비즈니스, 영적인 비즈니스를 꿈꾸는 CEO들이라면 필독서로 교과서처럼 옆에 두고 저는 경영학 사용설명서와 함께 같이 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볼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책들을 좀 더 시리즈별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성과가 오르는 책추남의 CEO 드러커. 오늘도 여러분의 나비로의 경영이 이 세상을 더 멋진 꽃들로 만발하게 하는
멋진 경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